일주일 전 영상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4일부터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리플 XRP의 대세 상승세를 예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다행히 바닥 찍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오전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클래리티법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코인으로 우리 돈 수조 원을 벌었다. 이 의혹이 지금 미국 상원에서 정식으로 제기가 된 상황이죠. 근데 이걸 막자는 법안이 딱 2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무려 11대 13인데요. 도대체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하고 리플 XRP 가격에 도대체 어떤 영향까지도 줄 수 있을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기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호재라고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클래리티법이라는 코인 관련된 법이 통과 직전 단계까지 와 있죠. 그리고 이 법이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그냥 그 무엇인지 뭔지도 모를 십수년째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재기관도 마찬가지였죠. 이 CFTC, SEC 이 두 군데가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싸웠습니다. 클래리티법이 이 회색지대를 끝장내겠다. 이 오랜 기간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법이고요. 어떤 코인이 누구 관할이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역사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동안 규제가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했던 큰 돈들,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본격적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인 시장이 이 법안 진행 상황을 매일같이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법안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이런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위원들이 코인 사업으로 돈 버는 걸 아예 금지시키자.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런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을까요? 먼저 이 수정안을 낸 사람은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의원입니다. 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코인 프로젝트로서 우리 돈 수조 원을 벌었다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이런 밈코인들 발행됐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수조 원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대통령 가족들만 엄청난 이득을 봤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에 공직자가 코인으로 돈 버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자라는 주장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 주장은 의혹 수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반대측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대 13으로 부결됐습니다. 딱 2표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코인으로 돈 버는 걸 막는 법안이 부결됐으니까 이건 부패에 대한 면죄부 아니냐. 그래서 이거 악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인 시장은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 마크업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 선 돌파했고요. 분명히 부패 의혹 관련된 표결이 부결이 됐는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윤리조항이라는 게 사실 백악관 입장에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항목이었죠. 만약에 이 조항이 법안에 그대로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클래리티법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코인 시장 입장에서 보면 부결됐다라는 거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시장은 트럼프 가족의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클래리티법을 우선 통과시키자 상당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클래리티법이 진짜로 법이 되려면요.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받아야 됩니다. 공화당 의원들 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 의원 일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입장 자체가 명확합니다. 이 윤리적인 조항 없이는 법안 통과 절대 못 시킨다. 이게 그냥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작년 비슷한 코인법 지니어스법이 통과될 때 분위기하고 지금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지니어스법이요. 미국 상원에서 68대 30으로 통과됐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였죠. 게다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클래리티법은요. 지금까지 거의 공화당 표만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본회의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60표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법안 처리가 백악관 목표 시한인 올해 7월 4일을 넘어가지고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부결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호재겠지만 또 중기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불확실성도 같이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객관적인 팩트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리플 보유자분들이 진짜로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클래리티법의 핵심은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코인이 상품인지 명확하게 가르는 건데, 리플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 고생한 코인이죠. 미국 SEC하고 몇 년을 싸웠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이 회색지대가 사라지고요. 리플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든 최소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못 들어왔던 이 미국 기관 자금들 들어올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이 1% 올랐다라는 거는 솔직히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큰 호재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부결로 인해서 위원회 단계는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상원농업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비슷한 법안하고 합치는 작업이겠죠. 그 다음이 본회의 60표 표결입니다. 이 본회의 단계에서 윤리 조항이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그렇게 보느냐? 백악관 측에서 이미 한 가지 신호를 줬어요. 대통령부터 신임 인턴까지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즉 트럼프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막는 조항은 안 되겠지만 모두에게 동일되는 적용되는 일반 조항이라면 협상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추측이 아니라요. 이 백악관 측의 발언이라는 근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7월 통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을까지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호재는 한 방에 끝나는 호재가 아니라 단계별로 분산된 호재라는 거고, 위원회 통과, 본회의 표결, 대통령 서명, 이 세 단계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반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모든 자금을 몰아넣는 풀매수보다는 단계마다 분할로 대응하는 게 안전하겠고, 비트코인이 우리 돈 1억 1,7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 구간, 여기서 시장 전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정리되고 가느냐, 그냥 돌파해서 뚫고 가느냐, 이게 바로 다음 흐름의 강력한 세기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부결 자체가 클래리티법이 본회의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한 호재고요.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60표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게 남은 진짜 변수라는 거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7월 4일까지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못한다. 리플 가격은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도 상승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리플은 더더욱 안 가는 것 같고 답답하고 지루한 이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실 때 크게 고민하실 게 없는데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좋아질 때까지 가만히 보유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좋은 시장이 되도록 시장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리플에 이미 몰빵을 했고 평단가가 높고 그냥 가만히 보유해야 되거나 아니면 평단을 낮추거나 이 지금 시장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쉬운 일이면 너도 나도 수익 받겠죠. 특히나 지금 알트 시장에서는요. 적당한 알트 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 알트 타점을 찾아낸다는 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요. 알트 타점을 찾았을 때 이미 뛰고 있는 급등 코인 혹은 목표 타점을 너무 높게만 계획을 안 하신다면 찾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어렵고 또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모르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반드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1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